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역시나 부동산에 관련된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또 쏟아진 그런 또 월 말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 주였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고 지금 이슈와 어떻게 부합이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의 노후주택이죠. 밀집지들의 어떤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다. 즉 타이틀로 보면 쓰러져가는 건물이 많은데 재건축은 14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다라는 이슈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항상 어떤 부동산의 투자 측면으로 볼 때 특히나 주택, 서울 내부에 있는 주택을 보실 때는 이 서울 내부에 어떤 재투자,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제 투자처로 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물론 기존에 이제 낙후된 어떤 건축물들이 새로운 주거 공간, 어떤 깨끗한 주거 공간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부동산 시장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먼저 우선해서 선점에서 들어가서 어떤 차익을 보겠다, 이익을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러한 결과들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렸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투자 방식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조금 더 멀리서 한번 이 뉴스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 가격 자체가 상승이 돼서 여러분이 투자 매입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이런 학습이 없었죠. 뭔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됐을 때 얼마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지를 몰랐던 상태에서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면 그 상승이 많이 될 걸 예상해서 이미 어떤 관리인가도 떨어지지 않은 그냥 재건축 연한, 재개발 연한인 30년만 채워줘도 혹은 30년이 거의 다 돼가기만 해도 27년에서 29년만 되더라도 가격이 좀 기형적으로 주거 환경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럴 때 이제 투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연한을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관리인가가 나오고 어떤 조합장이 깔끔하게 선출이 되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항상 계획보다 시범적으로 먼저 축소해서 시작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이미 투자 시점에서도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텐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위치, 입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 항상 옳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연한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재개발이 된다더라. 지금 이쪽에서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장을 선출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세세한 그 지역의 이슈들을 듣고 투자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을 한다면 이러한 불만 상황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0년째 이 동네에 어떤 살고 계신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한 노인은 비라도 오는 날엔 집이 무너질까 봐 까치발로 걷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주거 환경이 많이 낙후가 돼서 주거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정부가 이 대책을 세우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진단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투자나 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방지가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역풍선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거꾸로 실제 수요자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 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정책은 그 실생활에 보다도 좀 늦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또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거주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거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청년이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 이런 이제 청년 세대들은 정말로 그 일자리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내부에 거처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이 부분을 누구나 다 보고 있고 정부도 이걸 보고 이제 정책으로서 주거 환경을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이 항상 예상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20대, 30대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는 이미 그 어떤 지역에 그 지역에서 어떤 업무단지나 이런 일자리를 제공받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실제 청년들이 아파트 대신에 이제는 빌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어떤 청년들도 분명히 좀 안정적인 또 살면서 어떤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파트를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건 비단 너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빌라로 우회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분명히 통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결국 부동산의 어떤 그 상승 이런 것들 그 실제 수요자들이 항상 받쳐주고 그리고 이 외에 투자 세력이 들어와 줘야 이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실수요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꿈을 접기 시작을 했고요. 청년 세대에서. 그래서 이제는 빌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실거주도 하면서 나중에 차익 실현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그 어떤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로망을 실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실거주에 초점을 맞추는 빌라로 지금 많이들 그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빌라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차익 실현이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실수요자가 이동을 하면서 빌라라는 모델도 어느 정도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실제로 중공업단지나 공업 지구 이런 용도 지역에 있어서 이런 곳들이 주거지로 바뀌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런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오피스텔 상가도 있지만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이러한 어떤 빌라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급도 늘어나고 있고 매매 거래가 4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는 그 지상권에 있는 모델이 아파트냐, 다세대 다가구냐, 이런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에 정말 수요가 많이 몰려 있는 포인트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카테고리 자체도 향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이제 한 덩이의 그냥 주거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개념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슈를 대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의 내부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축, 이러한 계속해서 택지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그곳의 어떤 지상권의 형태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치가 좋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결국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도 향후에 또 가치를 늘려갈 수 있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실수요자의 이동으로 생겨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이슈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담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실주거라는 건 결국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 이분들의 어떤 실주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제 아파트라는 그 모델은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라는 모델은 바라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주거에 맞는 그런 모델들을 투자처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제 천이기가 와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낙후가 되는 관계로 이 지역을 좀 저렴하게 좋은 입지지만 낙후됐다는 관계로 저렴하게 또 이제 세를 사시는 이제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보다는 계속해서 신축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데도 분명히 투자에 대한 관심, 차익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실 때에도 지금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방이어도 아파트가 좋다.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투자 방법보다는 결국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의 수요가 묶여 있을 것이고 안 빠져나갈 것이고 유입이 될 것이냐 해서 이 위치에 대한 수요 분석이 훨씬 더
근간이 되는 분석이고 투자할 때 실패 확률이 적은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